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언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러분이 있는 집합건물에서 이와 같은 부분이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있는 집합건물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인지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한 분 한 분이 미랄이 되어서 사람들께 알려드리고 그 알려드림으로 인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또다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또다시 그분들께서 또 알려주시고 이러면서 그 건물이 하나씩 하나씩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개인 재산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성찰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 한 가지 문제점만으로 끝나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 옛 속담에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한 가지 문제점은 9가지, 10가지로 대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런 건물은 더욱더 심각한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누구도 있죠. 여러분의 건물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성찰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연대하여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관리단 조직 구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곳은 한 달 만에 끝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한 달 만에 끝내는 곳도 있고 어떤 것은 2달이 끝내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3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가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집합건물은 각자가 연대하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물 중에서 건물 관리의 주체가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건물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관리 업체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관리 업체는 아파트 관리를 많이 한 관리 업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공개 입찰을 통해서 아파트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있죠. 건물 관리에 아직까지 주체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시행사가 법인을 세운 관리 업체가 건물 관리의 주체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건물 이름이 르네상스라고 한다면 그 관리 업체를 있죠. 주식회사 르네상스 이런 식으로 지은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관리 업체들은 대부분이 시행사하고 관리 업체가 같이 이렇게 엮어져서 있죠. 건물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퇴출을 시켜야 됨에도 어떻게 퇴출을 시킬 것인가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퇴출을 시켜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건물관리의 주체가 진인척 용역업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진인척은 관리업체의 진인척이든 시행사의 진인척들이 용역업체가 됩니다. 보안이든 미화든 각종
용역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 건물 관리하는데. 그리고 용역업체 관련되어서 관리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그 건물의 호실을 한두 개 사서 있죠. 대표위원이 또는 관리위원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그 건물은 심각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 민사상으로나 형사적으로나 그는 소송들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일단은 여러분들 연대를 하셔가지고 이 사실을 알리고 관리단 조직 구성을 다시 하셔가지고 퇴출을 시키도록 하시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가 분양가 대비 1.5배 이상 올라오게 됩니다. 최소 분양가 대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양가 대비 마이너스로 확 떨어졌다, 50% 떨어졌다, 70%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건물 관리의 주체들이 문제가 생겨서 지금 여러분들의 투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투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산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께서 같이 목소리를 내어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런데 보면 시행사 관리비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행사가 되러온 관리업체가 그렇게 되죠. 시행사의 미납 관리비를 공매라든지 경매라든지 매매를 통해서 제3취득자가 이렇게 매수를 했을 때 이때 시행사의 미납 관리비를 이쪽으로 다 제3취득자에게 떠넘기는 거죠. 관리업체가. 왜냐하면 관리업체라고 하는 존재는 3개월 이상의 관리비가 미납되었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관리비에 대해서 재고 독촉장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으면 관리비 소송이 들어가고 있죠. 그와 별도로 채권 주심을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행사하고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전혀 그러지가 않죠. 오히려 조그만 구분 소유자분들에게는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또는 압류라든지 통장 압류를 자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곳은 그 건물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 건물 바꾸는 부분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가 성찰하십시오. 공동체를 위해 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러한 관리업체들이나 이런 곳에는 관리비 데이터를 조작을 하게 됩니다. 관리비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관리비를 조작하는데 공용 관리비를 대부분 조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공용 관리비 안에 각종 용역이 들어가 있을 텐데 용역 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풀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공용 관리비와 전용 관리비의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보십시오. 공용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고 예를 들어서 한 뭐 10대 1 정도다. 공용 관리비가 10이면 전용가 1 정도 된다. 5돈 된다, 1 정도 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공용 관리비가 엄청 비싸다는 거고 이것은 부풀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리비 데이터가 조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공용 관리비 조작을 위해서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전용 면적을 가끔씩 조작하는 경우도 있고 공용 면적을 조작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실에 대해서 있죠. 여기다 불법 임대를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소유자분들이 잘 보지 않는 상황에 공실이 되어 있을 때 거기서 물건을 적재시켜 놨는다든지 관리업체가
아니면 그 관련된 사람들이 적재시켜 놨는다든지, 아니면은 이 부분을 그 신탁사 동의도 하지 않고 있죠. 그냥 공용 부분에 대해서 불법 임대를 해서 관리비만 착복하는 경우도 꽤 있게 되죠. 그리고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받아 나가고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은 건물이 심각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위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관리위원, 운영위원, 대표위원 하는 경우도 연임을 일어난다든지, 연임이라고 해서 꼭 있죠. 2년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또 2년하고 이런 게 아니래도, 이런 경우도 연임이지만 이런 경우 아니래도 2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거르고 또 다음에 또 2년 할 때 또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사가 관리위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요. 용역업체 대표가 관리위원이 된다든지, 이 말은 결국에 용역업체 대표들이 소유권을 거기서 몇 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관리위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 심각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시행사 같은 경우는 관리비를 지금까지 미납을 해왔음에도 관리위원이 될 수 없음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리위원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 관리업체하고 연관이 꽤 많죠. 그리고 대표위원들하고. 그래서 건물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용수익금입니다. 공용 수익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각종 옥상 중개기부터 해서 수익금이 꽤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차 수익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 공용 수익금을 있죠. 관리단 집회에서 집회 없이 있죠. 바로 무단으로 지출을 한다든지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경우도 문제가, 이런 경우가 건물의 한자 굉장히 문제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 건물은 여러분들 모두의 건물이지, 이런 사람의 몇몇 특정한 사람들이 민주적 절차와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행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있죠. 독단과 독선을 행사하면서 본인들의 이익을 착취해 나가는, 남들은 죽든 말든 착취해 나가는 이런 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또 보면 관리단 명의로 호실을 매입해서 있죠. 관리사무소로 사용한다든지 관리위원을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관리비는, 여기서 사용하는 관리비는 여러분들이 내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관리사무소는 그 공용 부분에 지하층에 별도로 있죠.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전용 호실을 아주 그 전망이 좋은 곳을 관리사무소로 사용한다든지 관리위원회로 사용하면서 관리비도 내고 그리고 그 호실에 있는 임대료도 내는, 그러면 관리비가 부풀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단에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가야 됨에도 우리가 아이고야 이거 어쩌나 잘못됐구나 내가 물렸구나 라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있죠. 거기서 아마도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한이 맺히실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건물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성찰하고 스스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랄이 되어서 알리십시오. 투쟁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한 것은 깨달음을 얻고 사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들의 자산가치뿐만 아니고 행복이 점차점차 다가와 줄 겁니다. 다음으로 그 관리인이라고 하는
분을 관리업체가 관리인이 된다든지 시행사가 관리인이 된다든지 운영사가 관리인이 되었을 때 이때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업체가 관리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건물관리 위임계약서를 보면 위임인과 수임인이 있는데 그 위임인이 관리인이 위임인이 되고 수임인이 관리업체가 되는데 건물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관리업체가 관리인이 되면 위임인과 수임인이 같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이 관리인이 자기가 그러면 관리업체가 관리인이 된다는 말은 자기가 안 바꾼다는 거죠. 관리업체, 용역업체를. 아무리 잘못되어도. 이 말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관리인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연임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유자분들 중에서 관리인도 연임을 하지 마시고 2년 뒤에는 다른 사람이 하시고 청렴수약서 적고 그렇게 되죠. 또는 시행사가 관리인이 돼도 마찬가지죠. 미납관리비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조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운영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관리위원들의 운영비가 코로나 있기 전에도 관리위원은 최대 2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20만 원이 초과되어 있다. 그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리인이 연임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관리위원도 참석료가 3만 원, 최소 3만 원 이상 초과되는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연임을 지속하고 있다.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징검다리 형태로 해서 계속 연임을 한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 문제는 코로나가 있고 난 뒤에 관리인이 과거보다 더 높은 보수를 받는다든지 관리위원도 더 높은 참석료를 받는다. 더 심각한 문제죠. 자,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건물 보존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에 반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관리위원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관리는 2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죠. 그리고 코로나가 있을 때는 봉직으로 그냥 하셔야 되죠. 참석료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참석료 안 받는 게 좋죠. 친구가 같이 비상사태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 민족의 저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이게 올라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곳의 운영비는 얼마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반대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관리인은 관리업체나 시행사, 운영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유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건물 관리는 우리가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건물 관리에도 공개 입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용역업체는 선정하면 그 용역업체가 건물 관리 보존을 잘 하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 관리를 잘하는 곳 꽤 많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관리인이 있는 사람 돼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관리인은 있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관리단 명의의 오지를 매입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사무소는 지하나 공실에 그 공용 부분이 있는 곳에 창고나 이런 데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용 수익금은 반드시 관리단 집회에서 이 수입 내역을 반드시 밝히고 어떤 식으로 지출할지도 집회 안건에 올려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분배를 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어떤 곳에 분배를 할 것인가, 지출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집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관리위원들도 이런 분들이 되면 안 되겠죠. 관리위원들도 열심히 하면 안 되고 공정하게 하셔야 되고 새로운 분들이 늘 하셔서 과거에 잘된 것은 개선하도록 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공실 부분을 불법 임대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관리업체는 임대와 관련돼서는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관리업체는 건물 보존 관리에만 역점을 둬야 되는 거죠. 거기에만 역점을 두고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주변에 부동산 중개사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맡기면 되는 겁니다. 건물 관리 보존이 제대로 되고 관리비가 꽤 줄어들면서 건물 보존 관리비가 잘 되고 있으면 알아서 임차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프랜차이즈들 알아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은 MD를 구성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물을 아무리 최신 건물을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보존 관리가 안 되면 그 건물은 죽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관리업체는 건물 보존 관리에만 철저히 하도록 그리고 우리 구분 소유자 분들은 관리인과 관리위원들과 함께 여러분들은 관리비를 줄이면서 자산 가치를 높이는 쪽에 최선을 다하도록 여러분 감시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주면 알아서 주변에서 알아서 옵니다. 공인중개사뿐만 아니고 주변에 MD분들이 알아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은 좋아지게 됩니다. 자산가치 높아지게 됩니다. 관리비 데이터 조작이죠. 이렇게 되는 부분도 공용, 전용, 면적인데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죠. 공용 관리비와 전용 관리비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리비 데이터 조작도 없애시게 되는 거죠. 관리업체 대우를 선정하고 하면 그 다음에 시행사 관리비 증가 이런 일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관리업체 제대로 뽑으면 이렇게 제3자에게 떠넘기지가 않겠죠. 그 다음 건물 관리의 주체는 시행사가 돼서는 안 되고 관리업체 돼서 1인칭 되면 안 되죠. 누가 돼야 됩니까? 우리 구분 소유자가 주체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댓글에 동영상 하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결국 대한민국의 집합건물 주상복합 빌라 상가 오피스텔 분양형 호텔 생활형 숙박시설 자 판매시설 이런 곳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축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임차인분들 억울하게 관리비가 부풀어서 힘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소유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시장통에 가보십시오. 시장도 다 집합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그 대규모 점포관리자가 횡포가 꽤 심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그 도둑놈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두실 겁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진행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하는 건 시간도 걸리고 그거는 그것들을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소유자분들이 연대를 하십시오. 알리십시오. 관리답 조직 구성을 다시 만드십시오.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이러한 집합건물의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집합건물만이라도 아파트처럼만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상가의 오피스텔에 있는 그 임차인들 굉장히 좋아집니다. 정말 좋아집니다. 숨통이 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소유자분들 자산 가치도 많이 높아집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개포 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첫 분양했을 때 6천만 원을 했습니다. 현재 개포 주공 아파트가 3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합 건물은 얼마 하고 있나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건물 회계사 멘토 전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